적극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안의 샘을 파고 지하수를 퍼올려야 한다. 자유롭게 내면에 축적된 내공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보인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당당함이 여유로움과 안정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는 일마다 제대로 풀리지 않고 친구도 연인도 떠나는 순간은 누구나 감당하기 어렵다. 그때의 외로움은 겪어본 사람만이 안다. 그러나 고독을 극복하고 내면의 깊이를 더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수동적인 고독을 넘어 적극적인 고독을 선택한 사람, 안락한 자리를 뿌리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깊고 빛난다. 원치 않던 고독에 빠지면 외롭고 쓸쓸한 기분이 든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고독을 직면하면 강해진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책은 혼자 있는 시간의 힘입니다. 사이토 다카시 지음, 장은주 옮김, 위즈덤 하우스에서 편했습니다. 저자는 일본 메이지 대학교 교수로 TV와 강연을 통해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일본 최고의 교육 전문가이자 CEO들의 멘토입니다. 대입에 실패한 18살부터 첫 직장을 얻은 32살까지 철저히 혼자였다고 저자는 고백합니다. 친구도 없고 직장도 없었지만 그러나 혼자였던 이 시간들이 나중에 돌이켜보니 자신의 인생에서 날개를 펼치고 비상하는 순간들을 맞이할 소중한 주춧돌과 같은 시기였다고 합니다. 발등을 찢도록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 침잠하였지만 한편으론 바로 그 힘이 그를 살게 하고 단단해지게 하고 계속 나아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혼자가 편하고 혼자를 종용하는 현대시대에 그리 꼭 나쁘지만은 않은 혼자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우리를 어떻게 다독여주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프롤로그.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10년의 혼자 있는 시간이었다. 요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곁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불안증후군이라는 증상이 생길 정도다. 친구가 없다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친구 없이 지내는 게 두려워 굳이 사귀지 않아도 될 사람들과 계속 사귀는 일도 많다. 그게 편하다면 그 역시 삶의 한 방식이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편한데 혼자 있는 것의 긍정적인 의미를 알지 못해서 원치 않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수많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릴 적에 배운 1학년이 되면이라는 노래에는 친구 100명이 생길까라는 가사가 나온다. 하지만 정말 친구가 100명이나 되면 어떨까? 오히려 견디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할까? 아마 외로워질까봐 그럴 것이다. 한겨울의 스산한 바람처럼 누구나 외로움을 싫어한다. 그래서 누군가와 자꾸 함께 하려 한다. 공부가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고독 속에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집을 푸는 시간도 책을 읽는 시간도 혼자서 견뎌야 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잠깐의 시간도 견디지 못해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는다. 하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나는 가능하면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 시기에 자기를 위한 시간을 보내면서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받아들이고 경험해 보았으면 한다. 친구와 떠들고 술집에서 신나게 젊음을 발산하는 것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이 책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에 관해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사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더 없는 창조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거기에서 인생의 갈림길이 나뉜다. 대학생의 필수 활동인 서클 활동은 거의 증오했다. 서클은 원래 원이라는 의미이지만 모두가 어깨를 감싸고 노래라도 불러야 할 것 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너무 불편했다. 나는 위험 인물이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 제대로 사귈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도 사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고 유일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 역시 나와 비슷한 부적응자였다. 젊은 혈기였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의 고독은 지금의 나라면 틀림없이 경멸했을 시답잖은 자존심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식으로 나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 같은 고독 속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모든 것에 한을 품었다. 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상황에도 적개심을 품었다. 이대로 끝나지 않아. 10배, 20배로 복수해 주겠어. 그 시절을 지나면서 나는 혼자 있는 시간에 느끼는 고독감을 엄청난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독의 시간을 보내던 나는 평소에 거의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았다. 아니,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다. 외로움 속에서 나는 저절로 사람들과 멀어져 갔다. 재수 시절로부터 25년이 지났지만 신기하게도 그 무렵의 초조함이나 불안감에 대한 기억은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기는커녕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의욕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분명 그때 느꼈던 고독에 대한 기억이 아닐까? 지금은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렇게까지 나 자신을 고독으로 몰아넣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더욱 그 무렵 혼자였던 시간이 정말로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함께 있다고 다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다. 무리지어 다니면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 뭔가를 배우거나 공부할 때는 먼저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머리의 좋고 나쁨이나 독서의 양보다는 단독자의 자질이 필요하다. 모두와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하지 마라. 내 강의에는 다른 집단에 속할 수 없었다는 학생들이 종종 모여든다. 집단에 완벽히 속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계속 있기도 빠지기도 애매했다는 학생들도 내 강의에서는 갑자기 생생해지는 일이 많다. 잘 살펴보면 그런 학생들이 집단에 잘 섞여 있는 학생들에 비해 에너지가 확실히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에 대한 기대치도 지나치게 높아서 수준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힘, 나는 이것을 자기력이라고 부른다. 젊을수록 나는 이대로 끝날 사람이 아니야. 나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라 라는 생각이 강하다. 나도 그 시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 친구들 같은 또래들에게는 거슬리는 존재였을 것이다. 사실 그때의 나는 남을 미워하거나 혐오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묻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거만함으로 분출되고 있었다.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기분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높은 에너지를 능숙하게 표출하지 못하면 위험해진다. 넘치는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자신을 상처내거나 세상에 대한 적대심만 갖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자기 객관화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세상에서 바라보는 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주관적인 평가는 달콤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면서
지금의 나는 진짜 내가 아니야 라고 속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서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 자신을 성장시키는 톱니바퀴가 멈추게 되어 겨우 생긴 에너지가 세상과 맞물리지 못하고 공회전만 할 뿐이다. 지금 당장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도저도 아닌 자신을 받아들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럴 때 내가 스스로에게 걸었던 주문은 성과를 내라는 한마디였다. 성과를 내려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젊은 시기에는 목표가 있어도 추상적인 신념에 사로잡혀 고민만 하기 쉽다. 그러다 보면 뭔가 큰 일을 해야만 한다는 압박에 사로잡혀 결국 자신을 성장시키는 구체적인 행동까지는 하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시절의 습관처럼 도전을 해온 사람들이다.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 시기에 기술을 익혀두면 얼마간의 공백이 있어도 바로 다시 다양한 활동에 응용할 수 있다. 실제로 고독한 시기에 자신을 단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필요하면 언제든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사람은 고독할 때 힘을 키울 수 있다. 사춘기 때만큼 집중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 한밤에 고독한 영혼을 끌어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주변 사람들과 잘 사귀면서도 혼자일 때 나 자신에게 충실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른이 가질 수 있는 이상적인 고독의 상태가 아닐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온전한 내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 자신의 개성과 성격을 전부 드러내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맞추기 때문이다. 예술가들이 정신적으로 강한 것은 고독의 힘을 스스로 만들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강인함은 단독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누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이 세상에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절망감에 빠진다. 그럴 때 직면한 상황의 의미를 찾고 자신만큼은 항상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고독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떠한 시련에도 쉽게 꺾이지 않는다. 인생에는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교제를 완벽하게 끊고 하고 있는 일도 철저히 정리하여 생활 전체를 점검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거의 모든 시간을 온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수입이 없어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감수한다면 24시간을 손에 넣기란 의외로 간단하다. 물론 평생을 철저한 고독 속에서 살 순 없다. 혼자 살 수도 없다. 하지만 중요한 시험이나 일의 마감처럼 특별히 집중을 필요로 하는 기간에는 이 방법이 효과적이다. 원치 않던 고독에 빠지면 외롭고 쓸쓸한 기분이 든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고독을 직면하면 강해진다.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 보여도 젊은 시절에 몇 년 정도는 고독의 시간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 단독자의 혼이 밑바탕에 수맥처럼 쉼없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혼자가 되면 되는 대로 충실하고 창조적인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혼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세계를 즐길 수 있다면 40대, 50대, 60대가 되어도 충실한 날을 보낼 수 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즐겁고 혼자가 되어도 만족스럽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젊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습관, 즉 고독의 기술을 익혀둬야 가능한 일이다. 친구와 함께 안락한 날만 보낸 사람은 갑자기 혼자가 되었을 때 외로움을 감당하지 못한다. 혼자 잘 설 수 있어야 함께 잘 설 수 있다. 요즘 학생들은 친구나 연애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대부분의 시간을 이 두 가지에 할애하고
나머지는 일이나 학업 같은 의무적인 일을 하는데 사용한다. 그래서 오롯이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이 매우 적다. 잠들기 직전까지 메일이나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락하면서 혼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샘에 물을 비추갈 수도, 샘에서 물을 퍼올릴 수도 없다. 혼자서 뭔가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강하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문학가나 예술가 중에는 사교계에서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며 성공한 커뮤니케이션의 달인도 있지만 감옥에서 사람들과 거의 말을 섞지 않은 채 격리되어 괴로움과 쓰라림을 맛본 사람도 있다. 기질이나 상황은 달라도 모두 일정한 시기에 혼자 시간을 보내며 고독의 기술을 닦은 것이다. 교양을 쌓고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독서다. 혼자일 때 책 읽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겠지만 볼거리, 즐길거리가 극단적으로 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책 읽는 법을 익히지 못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다. 독서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10년, 20년 후 인간적인 매력에 있어 큰 차이가 난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3가지 기술. 마음이 잘 맞는 친구가 여러 명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그러나 가까운 친구와 사이가 틀어지거나 멀어지면 그 고독을 감당하기는 더욱 힘들다. 하지만 긴 인생에서 그런 일도 종종 일어나게 마련이다. 이때 곁에 친구가 없어도 침울해하지 말고 이 정도 외로움은 견딜 수 있어. 나만을 위해 충실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좋다. 눈앞의 일에 집중한다. 그래도 초등학교 시절에는 친구가 꽤 많았다. 그런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같이 다니던 또래 그룹에 변화가 생겼고 나는 그런 변화에 뒤처져 혼자가 되었다. 아무도 먼저 다가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집으로 가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나는 돌아가던 길에 있던 돌계단에 앉아 자주 생각에 빠지곤 했다. 그때 나는 무엇을 했을까? 돌을 닦았다. 가까운 하천에 가서 돌을 주워와 닦았다. 뭔가를 닦고 있는 동안에는 신기하게도 의식이 손끝에 집중된다. 조각도로 뭔가를 새길 때와 마찬가지다. 조탁이라는 말이 있다. 원래는 보석과 같이 단단한 것에 뭔가를 새기거나 쪼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신을 조탁한다고 하면 자신의 내면을 파고든다는 의미가 된다. 닦거나 새기는 행위가 자기 안의 정서적인 행위와 겹치는 것이다. 독서에 몰입한다. 독서만큼 고독과 어울리는 것이 또 있을까? 혼자인 외로움을 달램과 동시에 마음을 단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기하게도 나는 책이 마음에 들면 내가 책을 마음에 들어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살아 있었다면 나를 이야기 상대로서 아주 흡족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분명 대화를 나누면 즐거웠을 거라는 기분이 들었다. 그런 식으로 독서하다 보니 그 시간 동안 내가 동경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눈앞에 있지만 먼 사람들과는 달리 떨어져 있지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과 사귀었던 시간은 더없이 멋지고 좋았던 고독의 시간이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과감하게 자신을 절대적인 대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보통 누군가와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상대와 비교하게 된다. 저 친구나 선배에 비하면 나는 하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비교를 통해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지만 대신 자기 긍정의 힘은 약해진다. 때론 그런 비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게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나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잘못되지 않았다고 등을 토닥이며 함께 싸워줄 든든한 동료를 만들어야 한다. 누가 가장 좋은 동료가 되어줄 수 있을까? 내가 나의 동료가 되어주어야 한다. 특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세상에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럴 때에도 나만은 내 편이라는 생각을 잃지 않도록 훈련해야 한다. 외로울 때 사람은 자신감을 잃기 쉽다. 그런 중에도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은 자기 긍정의 힘밖에 없다. 그 절정에 있는 것이 자기 절대화다. 가족이나 부부 사이가 나쁘다. 친구나 연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관계에 대한 고민으로 예민해져 있을 때는 모든 인간관계로부터 멀어지는 게 나을 때도 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엮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마음을 둘 곳이 없어 괴로울 때는 지금 자연의 품에 안겨 있다고 상상하자. 그때 사람은 고독하지만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런 몽상을 통해 혼자라는 것을 긍정하고 자연의 이미지를 자기 것으로 소화하면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다. 몸의 상태가 기분의 상태를 결정한다. 몸의 상태가 안정되면 곁에 누가 없어도 정신적으로 안정된다. 혼자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당차진다. 몸은 기분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에 민감하면 기분을 파악하여 조절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의식이 몸을 향하도록 한다. 몸의 상태를 구석구석까지 느낄 수 있다면 우주와 하나가 된 것 같은 일체감이 들 것이다. 요가나 선, 태극권 등이 바로 그 충족감을 목표로 한다. 자신의 몸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혼자가 되었을 때 외로움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 나에게는 소홀하고 주변에만 신경 쓴 결과다. 마음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생각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어렵다. 음의 기운이 압도적으로 강해지면 우울한 기분이 든다. 침울한 기분일 때 억지로 자, 오늘도 힘내자 라고 외쳐봤자 힘이 날 리 없다.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몸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기분을 바꾸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의 고독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사람은 누구나 조금은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울적해서 기분이 조금만 가라앉아도 뿌띠 우울이라는 증상으로 부르며 병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고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점점 우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물론 우울함이 심각한 증상으로 발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오늘날에는 유독 고독의 나쁜 면만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지금까지 고독을 나의 일부로 여겨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왔다.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어야 하는 우리는 쓸쓸함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고독을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내 감정의 일부로 여길 수 있다. 고독을 경험하는 계기는 다양하다. 이성에게 차이고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죽어라 공부에 매달리며 고독을 맛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저 녀석과는 이제 끝이야. 혼자라도 상관없어 라고 하며 뭔가에 열중하며 고독을 맛보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 평소 같았으면 상처받고 우울해하겠지만
관점을 바꾸거나 상대와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있다. 극단적인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전형적인 단독자의 스타일 중 하나다. 나는 20대 때 자주 한밤에 공원에서 테니스 라켓을 휘둘렀다. 그 무렵에는 친구도 없었고 남아도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그리 힘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야망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야망을 갖는 것과 어둠은 세트였다. 내가 청춘을 보냈던 70년대, 80년대는 시대가 전반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어두웠고 많은 청년들이 그것이 꿈이든 가치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야망을 키웠다. 그때와 비교하면 요즘에는 야망이 매우 희박해졌다. 나는 침잠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물속 깊숙이 잠기면 무음의 세계를 떠도는 듯한 고요함에 휘감긴다. 그런 고요함 속에서 혼자 뭔가에 몰두했다고 하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물 위에 떠오른 뒤에도 자기 안에 존재한다. 요즘에는 침잠이라는 단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중요한 말이었다. 친구들과의 대화 중에도 종종 사용하곤 했다. 고요하게 침잠해 있는 친구는 티가 난다. 지금은 침잠 중이라 함께 할 수가 없어 라고 쓰인 친구의 얼굴을 보면 그래 침잠 중이구나.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줄게 하고 잠시 내버려 뒀다. 우리들 사이에는 그런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다. 지금은 혼자 생각에 잠겨 있으면 음흉한 녀석이라고 비난당하기 일쑤다. 누구와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는 얼굴을 해야 한다. 물론 잠깐 잠겼다가 떠오르는 잔물결 같은 침잠을 반복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력을 비약적으로 늘리려면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몰아서 침잠해야 한다. 그동안 무엇을 할지 정한 다음 단번에 하면 좋다. 예를 들어 이번 3개월 동안에는 고전만 읽자. 1년에 영화를 200편 정도 보자. 달리는 습관을 들이자. 재즈나 클래식 음악의 세계에 푹 빠져보자. 이렇게 정한 일에 집중한다. 그러면 눈에 띄는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1980년 이후 어떻게든 고독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흐름이 강해졌다. 특히 소비 문화가 확산되면서 남들이 다 갖는 브랜드 제품을 갖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경향이 생겼고 사람들은 그런 소외감을 점점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의 욕망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게 되었고 각자가 감당해야 할 고독은 모른 척하게 되었다. 원하는 것을 사도 마음이 허전하다는 말은 소비가 내면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당장의 소비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직면해야 할 고독감이나 외로움을 지나치게 되면 결국엔 허무함을 느낀다. 사람들은 점점 혼자 있기를 두려워한다. 어떤 일이든 혼자서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잃어간다.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주위의 불필요한 관심사들을 하나하나 가지치기 해 나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때 깨달음이 열린다. 요즘에는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깊게 만나지 않고 썸만 타기도 한다. 3, 4개월 정도 사귀다가 헤어지는 일도 흔하다. 더 심할 때는 겨우 며칠 사귀다가 헤어진다. 사귀는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도 점점 빨라진다. 헤어져도 아무렇지 않은 가벼운 관계를 추구하거나 아예 이성을 사귀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식의 관계로는 성장하거나 변화할 수 없고 오히려 퇴행한다.
그뿐 아니라 감정도 점점 메말라 간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래도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면 후회가 남지는 않는다. 상대를 자주 바꿔가며 가볍게 사귄다면 그 순간에는 즐거워도 공허함이 남는다. 갈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붙들다가 잠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없으면 자신의 샘을 파 내려갈 시간도 없다. 옛날 청년들은 자기를 만나기 위한 의식의 하나로 재즈를 자주 들었다. 존 콜트레인 등의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데 그러한 차분함을 시작으로 고독의 시간에 들어간다. 고독을 즐기는 것이 익숙해지면 상당한 에너지원을 비축할 수 있다고 앞서도 말했지만 이것은 젊었을 때 해두어야 할 작업이다. 중년의 고독이 슬그머니 다가오는 40을 지나서 고독을 파 내려가면 정신이 영원히 땅 밑에 묻혀버릴 수도 있다. 물론 중년 이후 고독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젊은 시절의 고독과는 그 기능이 다르다는 말이다. 성장하려면 적어도 한 번은 익숙한 지점에서 빠져나와 그것들과 단절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낸다는 것은 자신의 세계에 침잠하여 자아를 확립한 후에 다른 사람들과 유연하게 관계를 맺고 감정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까지 하고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책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